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하드웨어 기능을 분석하고 시험 요구 사항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분석 결과를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하드웨어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해 주실 이세훈 강사님 그리고 김현우 학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가요? 네, 그럼요. 일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무엇인가를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특정 하드웨어에 임베디드, 즉 내장되어서 목적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겠군요. 그럼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어떤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당연히 많이 알면 알수록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므로 임베디드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들과 회로도, 데이터 시트 등을 보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성 요소부터 살펴봐야겠네요. 네, 하드웨어 구성 요소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목적에 따라서 프로세스, 메모리, 입출력 장치, 또 주변 장치 등이 결정되고 이것들이 하나의 보드로 다 연결되어서 개발되기 때문에 어떤 표준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인 라즈베리파이 3 보드의 하드웨어 기능을 위주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라즈베리파이 3의 보드 사진과 실물을 통해서 일단 전체적인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즈베리파이 3는 85mm에 56mm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신용카드 크기가 되겠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보드 안에 내장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프로세서를 보겠습니다. 여기 은빛 나는 것이 이 머리에 해당되는 SoC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메모리가 1기가 LPDDR2 SDRAM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40개의 GPIO 핀 헤더들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나 사운드, 또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게 이 뒷면을 보면 이렇게 SD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5V의 2.5A DC의 마이크로 USB 커넥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작 환경은 0도에서 50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사진을 보고 또 이해를 했고요. 구성도 같은 걸로 또 설명도 가능할까요? 이 그림에 보듯이 프로세서인 BCM2837이라는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1GB의 메모리, 그 다음에 주변에 통신할 수 있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통신할 수 있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에 SD카드, 또 USB, 입출력 장치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세서가 시스템의 머리에 해당되는 중요한 부품인 것 같은데 라즈베리파이의 프로세서는 어떤 것인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하드웨어에서 프로세서나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한 이해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파이 3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에서 제조한 BCM2837이라는 SoC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SoC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SoC가 뭔가요? 예, SoC는 시스템 온 칩의 약자로 단일 칩 시스템이라고 번역될 수 있죠. 단일 칩 시스템, 즉 SoC는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전자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가 하나의 칩에 결합되어 있는 집적회로 IC가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가 많은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SoC에는 굉장히 다양한 SoC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라즈베리 파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ARM SoC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SoC에는 하나의 칩 안에 CPU,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또 메모리와 함께 타이머, GPIO, USB, I2C, SPI, UART 등 주변 장치 입출력 회로가 모두 연결되어서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ARM의 최신 프로세서들은 코아텍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명명되고 있는데요. 코아텍스는 다시 세 가지 종류로 구별됩니다. 코아텍스 A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스마트폰 등 운영체제가 필요한 좀 규모가 큰 장치에 사용되고요. 코아텍스 M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인데 소형 저가, 저전력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 코아텍스 R이 있는데 R은 리얼타임으로 자동차, 산업용 제어 장치 등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 서비스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는 코르텍스 A겠네요? 네, 맞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3는 ARM V8 아키텍처, 즉 64비트이며 일반적으로 AP라고 불리우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A53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의 칩 안에 모아놓은 것이 SoC이고 또 이러한 기술로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또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하드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다음으로 메모리 시스템을 알아보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3 스펙을 보면 메모리가 1기가 LPDDR2 SDRA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즈베리 파이 사진에서 메모리 위치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메모리는 어디에 있나요? 예, 굉장히 예리한 질문인데요. 설명을 굉장히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보드 어디에도 메모리가 실제 보이지 않고 위치를 아까 설명할 때 설명도 안 드렸습니다. 따로 사진에서. 메모리는 SO칩 위에 메모리를 적층 형태로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간을 줄일 수 있겠지요. 즉 기술의 발전으로 단층에서 2층 등 여러 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BGA 패키징이라고 부릅니다. 와, 기술 발전이 놀랍네요. 라즈베리 파이 보드의 전원 공급인 마이크로 USB를 보면 스마트폰 충전기와 같네요. 네, 라즈베리 파이 3는 5.1V의 마이크로 USB 전원으로 작동합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충전과 같죠. 라즈베리 파이에 여러 가지 장치를 연결하면 전력 소모가 많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그렇죠. 라즈베리 파이의 전력 요구량은 당연히 주변 장치가 많이 붙으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몇 가지 장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GPIO 핀은 모든 핀에 50mA를 안전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개별 GPIO 핀은 안전하게 16mA만을 소비할 수 있게 됐고요. HDMI 포트는 50mA를 사용하고 카메라 모듈은 250mA, 또 키보드와 마우스는 100mA 또는 1000mA 이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하드웨어 성능으로 봐서는 라즈베리 파이를 그냥 컴퓨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반 PC와 다른 하드웨어가 있나요? 그냥 소형 PC 아닌가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한 성능의 여러 가지 주변 장치까지 포함하면서 신용카드 크기지요. 여기서 다른 점은 외부 장치들을 연결해서 제어할 수 있는 GPIO 핀이라는 핀들이 외부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GPIO는 일반 목적의 입출력 핀, 즉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을 켜면 프로그램을 어느 장치에서 가져와야 할까요?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으니까 거기서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임베디드 시스템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작은 규모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부에는 부팅 프로그램 등 저장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를 아예 안에 내장에 돼 있고요. 규모가 좀 큰 경우에는 외부 저장 장치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갖고 있고 여기에 부팅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그리고 데이터 등을 저장합니다. 네, 라즈베리 파이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기능 분석을 또 해보았는데요. 자료들은 어떻게 구하나요? 네,
하드웨어 자료 수집하기에서도 이미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요. SOC 제조사 등 하드웨어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문서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외에는 구글링 등을 통해서 검색하면 많은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전자공학이나 마이크로 프로세서, 컴퓨터 구조 등의 과목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 기능 분석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프로세서인 BCM2837이라는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1GB의 메모리, 그 다음에 주변에 통신할 수 있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통신할 수 있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SD카드, USB, 입출력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시험 요구사항 도출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 먼저 시험 요구사항 도출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시험 기능 요소를 정의하고 시험 절차를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험 기능 요소 정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를 위해 필요한 지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하드웨어 기능 단위에 따른 장치를 분류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CPU, 즉 중앙 처리 장치와 GPU, 또 통신 및 네트워크 장치, 영상 장치, 음향 장치, 제어 장치, 저장 장치, 사용자의 어떤 입력 장치나 테스트 장치, 전원 장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럼 시험 기능 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수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 그림과 같이 시험 기능 요소를 분류하고 시험 기능 요소의 동작 조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가운데 이제 중앙 처리 장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CPU와 메모리와 버스 컨트롤들이 있고요. 그 외에 처리 장치가 있고요. 통신 장치, 영상, 음향 장치들이 있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전원 장치와 사용자 입력, 제어 장치들이 쭉 나열이 돼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험 절차 수립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지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하드웨어 시험을 위한 하드웨어 시스템 시험 준비로 장치의 구동 순서 분석과 하드웨어 시험 환경 구성, 또 루프백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시험 절차 수립을 위해서는 기능 요소 동작 기준 수립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기능 요소의 동작 기준을 수립하는데 각 기능 요소, 즉 전원인가, 전원 단락, 전원 대기, 또 프로그램 실행이나 정보 송수신, 또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하는 것들, 영상이나 음향을 입출력하는 것들, 사용자의 행위 입력, 테스트 수행 등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단계별 시험 절차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행 순서가 또 어떻게 될까요? 단계별 시험 절차 수립하고 각 단계별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단계별 시험 절차 수립에는 첫 번째로 시험 단계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 절차를 정의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 테스트 케이스 작성에서 항목으로 테스트 항목, 또 사전 조건, 시험 절차, 또 예상 결과 단계로 전기적 기능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실행을 확인하고 제어 기능, 또 정보 교환 기능을 확인한 다음에 미디어 기능 확인 단계까지 거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험 요구사항 도출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험 요구사항 도출을 위해서는 시험 기능 요소 정의, 시험 절차 수립, 기능 요소별 동작 기준 수립 등을 하게 됩니다. 단계별 시험 절차 수립 시에는 먼저 시험 단계를 정의하고 시험 절차를 정의하게 됩니다. 시험 항목으로는 정기적 기능 확인, 프로그램 실행 확인, 정보 교환 기능 확인, 미디어 기능 확인 등이 있습니다. 이번엔 하드웨어 분석 결과 문서화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드웨어 분석 결과 문서화하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기술 문서 작성의 원칙과 하드웨어 분석 기술 문서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다들 문서 작성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네, 보통 레포트를 제출할 때 작성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기술 문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지식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기술 문서 정의를 하고 특징, 기본 원칙 등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약간 인문학적인 내용도 있겠죠. 원칙으로 문서를 읽을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성된 문서는 동료와 함께 검토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문서를 작성할 때는 쉽고 간결하며 깔끔한 문서가 되도록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논리에 비약 없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 그림, 수식 등 모든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에 중복 작성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반 문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과도 유사하네요. 그럼 하드웨어 분석 기술 문서 내용에 필요한 지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우리가 하드웨어 분석부터 여러 가지들이 쭉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기본 동작 방법, 또 CPU의 명세, 제어 회로의 명세, 저장 장치 명세, GPIO 명세, 통신 인터페이스 명세 등 하드웨어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명세를 전부 다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사님, 그렇다면 하드웨어 분석 결과 문서화하기를 위한 수행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네, 하드웨어 구성 요소 명세 기술과 하드웨어 분석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하드웨어 구성 요소 명세 기술하기 위한 수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하드웨어 구성 요소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5가지 단계로 쭉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드웨어 레이아웃이나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각 부분의 명칭을 기재하고요. 하드웨어 기본 성능 및 기능 사항을 요약해서 기술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드웨어가 동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및 환경을 기술하고요. 하드웨어의 기본 동작 방법을 기술하게 됩니다. 또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기능과 성능 사항을 요약해서 기술하고요. 중앙 처리 장치와 저장 장치 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시동 프로그램에서 응용 프로그램 파일을 읽어오는 경로를 기술하게 됩니다. GPIO 핀 배치 및 기능 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하고요. 메모리 연결 상황과 마이크로 컨트롤러 데이터 시트를 분석해서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메모리 맵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드웨어 분석 결과를 문서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드웨어 분석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를 가지고 하드웨어 분석 결과서 양식을 도출하고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드웨어 분석 결과서 양식을 도출하기 위한 수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네, 하드웨어 분석 결과서 양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분석 결과서 양식에 포함될 항목을 먼저 쭉 식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분석 보고서의 기술 순서를 정의하기 위해서 제목이나 작성자 또 작성일 등의 문서 변경 이력과 문서의 목적과 범위를 기술하게 됩니다. 또한 수집한 하드웨어 관련 문서의 형상 정보, 또 하드웨어의 동작 환경, 하드웨어 구성 모듈에 대한 분류, 하드웨어 시험을 위한 기능 분류, 각 기능에 대한 시험 절차 등을 정의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분석 결과서 양식을 도출한 후에는 분석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하드웨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시험 방법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괄해서 최종 보고서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서 작성은 우리가 뒤에서 실습을 통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 분석 결과 문서화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구성 요소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드웨어 레이아웃이나 사진을 바탕으로 각 부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어 하드웨어 기본 성능 및 기능 사항을 요약해서 기술하고 하드웨어가 동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및 환경, 하드웨어의 기본 동작 방법을 기술합니다. 또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기능과 성능 사항을 요약해서 기술하고 중앙 처리 장치와 저장 장치 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시동 프로그램에서 응용 프로그램 파일을 읽어오는 경로를 기술합니다. 마지막으로
GPIO 핀 배치 및 기능 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메모리 연결 상황과 마이크로 컨트롤러 데이터 시트를 분석해서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메모리 맵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인베디드의 차세대 유망주 후배 유진환. 내 코딩에 실패란 없다. 인베디드의 숨은 보석 선배 김현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NCS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습자 김현우, 유진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하드웨어 분석 과정을 실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진한 학생, 하드웨어 분석을 하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어떤 하드웨어를 분석할지부터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분석이 가능한 하드웨어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는 이론 강의에서 배운 라즈베리 파이의 하드웨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고 계시는 게 라즈베리 파이이고요.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 라즈베리 파이의 모델명이 적혀 있어요. 그럼 진한 학생이 라즈베리 파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라즈베리 파이 3 B 플러스 스펙을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 검색창에 라즈베리 파이의 3 B 플러스 모델을 검색을 했고요. 네, 여러 검색 결과 중에서 라즈베리 파이의 B 플러스 모델을 눌러서 스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라즈베리 파이 가장 위에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GPIO 핀이 총 40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USB 포트가 4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랜선을 연결할 수 있는 이더넷 포트, 그리고 바로 옆에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스테레오 아웃풋 포트도 있고, 또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HDMI 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V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마이크로 USB 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 3의 B 플러스 모델은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 모듈은 어디에 있나요? 네, 무선 랜 블루투스와 같은 통신부는 라즈베리 파이 마크가 새겨진 곳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즈베리 파이의 머리 역할을 하는 SoC는 브로드컴사의 BCM2837입니다. BCM2837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BCM2837의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야 합니다. 진한 학생, 데이터 시트란 뭘까요? 잘 모르겠네요. 한번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글 검색창에 데이터 시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위키백과에서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데이터 시트는 부품, 하부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성능, 특성 등을 모아놓은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시트는 제조사에서 만들게 된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 시트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네, 데이터 시트는 대부분 구글에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의 모델명과 함께 검색을 하면 쉽게 원하는 데이터 시트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구글에 BCM2837의 데이터 시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데이터 시트가 있네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네, 물론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직관적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다 보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또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면 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목차를 보면은 가상 주소 체계와 또 물리 주소 체계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여기 GPIO도 있고 인터럽트, PCM, 그리고 UART 등 BCM의 여러 외부 장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필요한 정보는 데이터 시트를 참고해서 정보를 수집하면 되겠고요.
데이터 시트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제조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구글링을 통해서 본인이 필요한 데이터 시트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찾은 자료를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문서 편집기를 열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미리 좀 준비해왔습니다. 네,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면서 라즈베리 파이 3 B+ 모델의 스펙을 정리해봤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더 눈에 잘 들어오네요. 네, 간단히 보면 이 라즈베리 파이의 머리에 해당되는 프로세서 코어텍스 A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BCM2837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포트가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 정말 쉽네요. 데이터 시트에서 라즈베리 파이의 스펙을 확인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이러한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나요? 네,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기 GPIO에 이렇게 인체 감지 센서와 같은 다양한 센서나 모터 등을 연결을 해서 제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자율주행 차나 하드웨어 분석을 통해서 이런 태블릿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네, 진하연 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확실히 실습을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실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실습에서는 라즈베리 파이 하드웨어의 스펙을 분석하고 데이터 시트 정의를 검색하였습니다. 또한 BCM2837 데이터 시트를 검색하고 이를 분석하였습니다.